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69의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며느리. 제 도장을 훔치고 제 서명을 위조하고 성년후견 신청까지 넣었어요. 가짜 가스 점검 인부를 집에 들이밀던 그날 밤, 저는 녹음기 하나로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줬어요. 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제 이름은 박정혜입니다. 69이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 보낸 뒤로 몸이 시계처럼 움직이게 됐어요. 이불을 개고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면 빌라 뒤편 골목에서 쓰레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물 한 컵 마시고 가디건 걸치고 장바구니 들었어요. 장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층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문 안에 한영복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66,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영복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말은 많지 않은 분인데 늘 자리에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게 좋아요. 남편이 떠난 지 5년입니다. 처음엔 밤마다 울었어요. 빈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생활비는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남편이 남긴 것도 있고 예전에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것도 있고요. 아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요. 그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이름은 도현이에요. 42입니다. 중고차 매매를 해요.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2번, 그 정도 통화하고 명절 때나 얼굴 보고 그래요. 며느리는 최서아라고 합니다. 39이에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 카페인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초반엔 그래도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면서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만났다고요. 시장에 도착했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배추 한 통, 무 한 개, 파 한 단.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은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라 많이 필요 없거든요.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봉투에 담아줬어요. 5,000원 냈습니다. 거스름돈 받고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몇 장이랑 전단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성년후견 설명회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했어요. 읽어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재산 관리 도와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아, 이런 것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겨냥한 게 많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좋아요.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배추 한 입 한 입 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야겠다고요. 두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거 넣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출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했어요. 오늘 돈 뺀 적 없는데? 다시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쌓여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알림 설정을 확인했더니 꺼져 있더라고요. 언제 꺼진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진 적도 없는데요.
누가 만진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에 들렀어요. 김영주 약사 선생님한테 혈압약 받으러 간 거였어요. 영주 씨는 저보다 11살 아래예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약국 하셨거든요. 약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영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혜 씨, 며느리분이 지난주에 약 찾아가셨던데요. 네. 무슨 약이요? 수면제요. 처방전 없는 거라 못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수면제. 왜 며느리가 수면제를 찾으러 왔을까요? 제가 잠을 못 잔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영주 씨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알싸해지더라고요. 어지럽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요. 이상했어요. 오늘 피곤한 일도 없었는데요. 물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래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야겠다 싶어서 침대로 갔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을 찾으려고요. 중요한 서류에 쓰는 도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요. 서랍을 다 뒤졌어요.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언제 여기 있었나 싶었어요. 어제는 없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제 이름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며느리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도 돼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런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목소리가 밝았어요. 평소처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위임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서아야, 이게 뭐니? 아, 그거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쓴다고 했어?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기억력이 안 좋다고? 저는 멀쩡합니다. 아무것도 잊은 거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도 제가 보관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아야, 난 아직 정신 멀쩡해. 내일은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그러시지 마시고요. 저 믿으세요. 믿으라고요? 지금 제 도장을 훔쳐가고 제 서명을 위조해 놓고 믿으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요. 며느리는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온 거였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청구 사전 상담 일정을 잡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신청했냐고 물었더니 가족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며느리겠죠. 아들도 알고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날 가두려고 하는구나. 성년 후견이라는 걸 씌워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경비원 한영복 씨가 서 있었어요. 밤인데 왜 올라오셨나 싶었습니다. 정혜 씨, 죄송한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낮에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관리실에 오셨어요. 네. 왜요? 출입자 명단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스 점검 일정도 물어보시고요. 출입자 명단? 가스 점검 일정?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영복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청 민원실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요? 노인분 혼자 사시는 집에 사고가 났다고 꾸미는 경우요. 그러면 후견 신청이 쉬워지거든요. 머리가 띵했어요. 사고를 꾸민다고요? 그럼 저한테 뭔가를 벌일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정혜 씨,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영복 씨가 명함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약국에 다시 갔습니다. 김영주 약사님한테 어제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영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정혜 씨, 이거 드릴게요. 봉투 안에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면제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구매자 이름, 며느리 최서아. 다 적혀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기록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영주 씨 손이 따뜻했어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싸워야 해요. 어떻게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우죠? 저는 그냥 일은 가까운 노인네인데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증거.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다음 날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100에서 7씩 빼기,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문자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판정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복 씨가 관리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 씨, 복도 CCTV 각도를 좀 올려놨어요. 현관문 쪽이 더 잘 보이게요. 왜요? 혹시 누가 오면 다 찍히니까요. 영복 씨는 정말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생각 못한 것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냈어요. 예전에 반찬 가게 할 때 쓰던 거였어요.
양면 테이프로 거실 스위치 뒤에 붙였습니다. 잘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녹음될 거예요. 식탁 위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 있음. 몸이 허해서 쉬겠음. 미끼였어요.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올까요? 그날 저녁 6시가 넘어갔습니다. 6시 반이 됐어요. 영복 씨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관리실 불도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가스 안전 점검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며느리 서아가 보였어요. 아들 도현이도 뒤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스 점검 나왔대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가웠습니다.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일러실 쪽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보일러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만지는 소리, 밸브 돌리는 소리, 그리고 액체 뿌리는 소리. 뭘 하는 거지?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나 괜찮아. 아니에요,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누우라고요? 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가스 사고라고 꾸미려는구나. 그러면 제가 정신이 없다고,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차가워졌어요. 이제 혼자예요. 영복 씨도 연락이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이 사람들을 막아야 해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저는 식탁 아래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비로 하나 더 준비해둔 거였어요. 112 문자 신고를 보냈습니다. 가스 사고 위장, 강제 이송 시도, 현행, 주소도 함께 보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서아야, 나 오늘 보건소에서 정상 판정 받았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도장 다시 내놔. 내가 쓴 적 없는 서류도 다 무효야. 아들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보일러실에서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복 씨가 들어왔어요. 소방관이랑 같이요. 뒤에서 경찰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영복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요. 소방관이 방독면을 쓰고 보일러실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뿌려진 액체를 채취했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가스 아니에요. 그냥 화학세제 같은데요. 냄새만 나게 뿌린 것 같습니다. 경찰이 남자 둘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짜 점검 인부였던 거예요. 그때 약사 김영주 씨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찬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이거 보세요. 수면제 구매 내역이에요. 며느리분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경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더니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스위치 뒤에서 녹음기를 떼어냈어요. 경찰한테 건넸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오늘 한 얘기 다 녹음돼 있어요.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모시고 간 척하고 눕혀야 해요. 그래야 진술이 안 되니까. 그 말까지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 도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됐어요. 경찰이 며느리한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짜 점검 인부들한테도 채웠어요. 아들한테도 채웠습니다. 위임장 위조, 강요 미수, 위험물 취급, 사기 방조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끌려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들은 뒤돌아보면서 입을 벌렸지만 말은 안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복 씨가 옆에 앉았어요. 김영주 씨도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영복 씨가 말했어요. 정혜 씨,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관리실에 갑자기 수도 고장났다고 누가 찾아와서요. 그 사이에 문을 잠가버렸더라고요. 괜찮아요. 오셨잖아요. 휴대폰도 빼앗기고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영복 씨 손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문을 부수고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김영주 씨도 손을 덮었어요. 정혜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는데 나왔어요. 세 사람이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위임장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가짜 점검 인부들은 불법 대행업자였대요. 돈 받고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고용한 거래요. 아들 도현이는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처음엔 부인했는데 결국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많았대요. 중고차 장사가 안 돼서 빚이 쌓였고요. 며느리가 제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이 동의했대요. 처음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였대요. 그런데 점점 커진 거죠. 경찰이 물었어요. 합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친아들인데도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또 할 거예요. 다른 누군가한테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취하 확인서를 받으러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족분이 신청 취하하셨어요. 그리고 정혜님 보건소 검사 결과도 확인했고요. 정상 판정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으실 거예요. 혹시 또 누가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도 갔어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도장도 새로 팠습니다. 이제 이건 오롯이 제 것이에요. 아무도 못 만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영복 씨가 앉아 계셨어요. 손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영복 씨, 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정말 고마워요. 영복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복 씨가 웃었어요. 말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약국에도 들렀어요. 김영주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혜 씨,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고마워요, 영주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영주 씨가 약봉지를 하나 건넸어요. 비타민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울던 모습. 그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제 아들인데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을 넘었거든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을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안전한 거예요.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 삶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법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겠다고 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분께서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편함에 들어있던 안내문부터 통장 이상 문자, 도장 분실, 위임장 위조, 가짜 점검 인부까지요. 다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족인데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용했으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아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가짜 점검 인부들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말없이 섰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도현아, 넌 선을 넘었어. 엄마 재산이 탐나서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이제 넌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작은 액자를 하나 샀어요. 거기에 글씨를 써서 넣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그걸 현관 옆 벽에 걸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보이는 자리예요. 경비실에 내려갔습니다. 영복 씨가 앉아 계셨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복 씨, 이거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영복 씨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영복 씨가 웃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약국에도 들렀어요. 김영주 씨한테 꽃다발을 하나 줬습니다. 영주 씨, 이거 받아요. 어머, 왜 이래요? 고마워서요. 영주 씨가 기록해 준 거 결정적이었어요. 영주 씨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도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채소를 샀습니다. 배추, 무, 파, 양파, 당근.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무게가 좋았어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집에 와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좋았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배추를 한 입 한 입 다듬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무서웠고 외로웠고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혼자서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어요. 영복 씨랑 영주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어요.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갈하게 차렸어요. 제가 먹을 밥이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재산 놀이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족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처럼요. 화면을 봤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만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웃던 모습.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면서 과일 깎아주던 모습.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모습. 학교 다녀와서 엄마 배고파 하던 모습. 제 손잡고 걷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한숨이 나왔어요. 눈물도 났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돼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어요. 선을 넘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선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영복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시장에 갔어요. 채소를 샀고 생선도 샀습니다. 오늘은 고등어를 구워야겠다 싶었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은 제가 정하겠다고요.
며칠 뒤 영복 씨가 관리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택배가 왔다고요. 내려가서 받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봤더니 발신인이 없었어요. 이상했지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열어봤어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필체였어요.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과했어요.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것만 바랄게요.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어요. 고등어를 구웠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고 김치를 꺼냈어요.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밥이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길다고요. 일은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요. 사람도 믿기 어렵고 세상도 험하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제 인생이니까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행주를 빨아서 널었어요. 주방이 깨끗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다가 끄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처럼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사는 공간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장 보러 가야 해요. 오늘은 뭘 사올까요?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났습니다. 영복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어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제 의지대로 살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시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채소를 샀어요. 배추, 무, 파. 언제나처럼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좋았어요. 이 무게가 제 삶의 무게니까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복도를 걸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일은 내가 정해요.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아요. 제가 정해요. 채소를 씻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씻었어요. 깨끗해질 때까지요.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집안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밥을 지었어요. 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칙. 익숙한 소리였어요.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예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제가 먹을 밥이니까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을 틀고 세제를 묻히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품이 일었어요. 손이 미끄러웠지만 계속 닦았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졌어요. 물로 헹궜습니다. 행주로 닦았어요.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주방이 깨끗해졌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뭘 할까요?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겠죠. 장 보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정한 하루니까요. 제가 사는 삶이니까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제가 살아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들숨 날숨.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요.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졌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제 집이 환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였습니다.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에요. 텔레비전을 켤까요? 책을 읽을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제 공간에, 제 시간에 앉아있는 거요. 그게 좋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졸음이 왔어요. 침대로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이불을 펼치고 누웠어요. 베개가 푹신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어요. 내일도 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6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이불을 개고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마셨는데 이제는 혼자 마십니다. 익숙해졌어요.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출근할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 제 집에 있으면 돼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컵을 씻고 행주로 닦았습니다. 선반에 올려놨어요. 주방이 정돈됐습니다. 거실을 돌아봤어요. 먼지가 쌓인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걸레를 꺼냈습니다. 물을 적시고 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 닦았어요.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먼지가 닦여 나갔어요.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청소가 끝났어요. 땀이 났습니다.
샤워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욕실로 갔어요. 옷을 벗고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몸에 물이 닿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를 감았어요. 비누로 몸을 닦았습니다. 때가 나왔어요.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말렸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제 산 채소가 있었습니다. 비빔밥을 해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나물을 무쳤어요. 고추장을 꺼냈습니다. 참기름도 꺼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1시간 뒤 점심이 준비됐어요. 비빔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담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비볐어요. 고추장이 밥에 섞였습니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주방이 깨끗해졌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노인 범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봤어요. 재미있었습니다. 2시간쯤 봤을까요? 졸음이 왔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눈을 떴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지? 시계를 봤어요. 5시였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가 있었어요. 라면을 끓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김치를 썰어서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다 끓었어요. 그릇에 담았습니다. 상에 올렸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후루룩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냄비를 닫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정리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겼어요. 혼자 웃었습니다. 9시가 됐어요. 잠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주 씨였어요. 정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차 한잔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몇 시예요? 곧 답이 왔어요. 2시 어때요? 좋아요. 내일 약속이 생겼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좋았어요. 10시가 됐어요. 잠을 자야겠다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끄고 침실로 갔어요. 이불을 펼치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영주 씨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영주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영주 씨가 말했어요. 정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별일 없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커피가 나왔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주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요? 정혜 씨 일 겪고 나서요. 나이 들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가족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영주 씨,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챙기면서 살면 돼요. 그러게요. 정혜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정혜 씨 자주 봐요. 그래요. 영주 씨도 건강하세요.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어요.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내일은 내가 정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또 올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나물을 무쳤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미있었어요. 10시가 됐어요.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끄고 침실로 갔어요. 이불을 펼치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지나갔어요. 감사했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편안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청소하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복지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기 방문한다고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방문해도 될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구청이에요.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진짜 방문 일정이 맞았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돈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요.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구청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혜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복지 상담사 이지은이라고 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상담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건강은 어떤지, 혼자 사시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가족은 자주 연락하는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은 괜찮고 혼자 사는데 불편함은 없고 가족은 연락 안 한다고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한 장 줬어요. 받아서 테이블에 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거든요. 알아요. 저도 겪었거든요. 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 일 위임장 위조, 가짜 점검 인부까지요. 다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조심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 대처하신 거예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방문할게요.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문을 열어줬어요. 상담사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좋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지은 복지 상담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면 되겠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꺼냈어요. 겨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불도 두꺼운 걸로 바꿨어요. 창문도 단단히 닫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목도리를 둘렀어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았어요. 김장철이거든요. 배추 사는 사람, 무 사는 사람 다들 분주했어요. 저도 배추를 샀습니다. 한 포기만요. 혼자 먹을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추를 씻었습니다. 김장을 담가야겠다 싶었어요. 혼자 담그는 김장이지만 정성껏 담글 거예요.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배추에 발랐어요. 한 입 한 입 정성껏요. 서너 시간 걸렸을까요? 김장이 끝났어요. 통에 담았습니다. 베란다에 놨어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복 씨였습니다. 정혜 씨, 저 영복이에요. 네, 영복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관리실에서 작은 모임 하거든요. 같이 하시겠어요? 무슨 모임인데요? 빌라 주민들 몇 분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생각했습니다. 가볼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몇 시예요? 6시요.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어요. 1시간 남았네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옷으로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6시가 됐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1층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복 씨 그리고 다른 주민 몇 분. 모두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정혜 씨 오셨어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김밥, 떡볶이, 튀김. 함께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어요. 나이 들면 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여야 해요. 맞아요. 외롭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그래도 이렇게 모이면 덜 외로워요.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다음 달에 또 모여요. 좋아요. 인사하고 관리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아까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 내리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참 봤어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목도리를 둘렀어요. 장갑도 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예뻤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눈길을 조심하면서요. 공원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눈을 쓸어내고 앉았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저는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추워서 결국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눈을 밟으면서요.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어요. 옷을 벗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스멀스멀 감각이 돌아왔어요.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유자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이 모든 게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요. 제 방식대로요. 아무도 제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제가 살아요. 제가 정해요. 제가 선택해요. 내일은 내가 정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자고요. 그리고 도움은 가까운 이웃에게서 온다는 것도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누군가의 가족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